픽사까지 흡수한 디즈니가 전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을 지배하고 마음껏 휘두를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달리 최근에 디즈니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픽사까지 생각하면 저는 소울까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디즈니가 100주년 기념으로 내놓은 작품 위시,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진짜 문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작품을 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전 좀 안타까웠거든요. 디즈니가 픽사를 사면서 이거는 사기다, 이 손오공하고 베지터가 포타라로 영구 합체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받았었는데 그런 세간의 평가가 참 무색해졌습니다. 한편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드림웍스라고 하면은 개미, 이집트 왕자, 그리고 슈렉, 이런 작품들로 인해서 인기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치솟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암흑기를 10년을 넘게 겪고 있죠. 10년 넘게 겪으면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은 안 돼, 여기는 회생 불가능이야, 이런 쓴소리까지 들었어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와일드 로봇이라는 역대급 작품으로 숨고르기를 하고 마침내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최후의 보루, 마지막 카드였던 드래곤 길들이기의 실사화 버전을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죠. 이 드래곤 길들이기가 최후의 보루였던 이유는 이것까지 망하면 드림웍스에는 정말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드래곤 길들이기는 드림웍스 역사상 최고의 명작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리고 실사화는 이미 디즈니에서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녀와 야수라든지 라이온킹, 알라딘, 이런 작품들은 흥행으로 보나 비평적으로 보나 성공적인 실사화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말레피센트라든지 크루엘라, 이런 작품들은 기존 작품의 악역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아주 성공적인 스피노프,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실사화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애니메이션의 실사화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CG의 성장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유치한 분장이나 미술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아도 CG의 성장으로 인해서 기술적 자유를 얻었어요. 기술로 인해서 상상의 자유를 얻게 됐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저는 상업적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자본주의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IP를 대거 보유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을 봐도 정말 재밌다는 평가를 받은 그 엄청난 작품들인데, 근데 그 작품을 다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었지 하면서 가지고만 있지, 그걸 다시 써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내면 되는데 그 리메이크를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었다고 할까요? 어떤 구실이 없었죠. 근데 실사화가 바로 그 리메이크의 구실을 줬습니다. 그 디즈니가 보물처럼 쌓아놨던 과거의 영광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돈을 2배, 3배, 재탕, 3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그 구실을 디즈니의 실사화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돈만 벌려고 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실사화니까 이렇게 배우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는 성공적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잘 팔리던 작품을 실사화를 했으니까 기존 팬들이 다시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여러분, 라이온킹 실사화 많이 보러 가셨잖아요. 알라딘 보러 가셨잖아요. 그죠?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알라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이 넘게 봤습니다. 대단한 성공인데, 그러니까 보장된 장사인 거예요. 성공이 보장된 장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가 왜 지금 망해가고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성공이 보장된 장사인데 거기에다 꼭 뭘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 성공했던 작품을 지금 포장지만 바꿔서 내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꼭 사람들이 하지마 하는 거를 굳이 집어넣는, 그게 디즈니거든요. 그게 디즈니가 망해가고 있는 이유고, 그게 바로 PC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사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PC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가 디즈니의 PC를 비판하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드래곤 길들이기의 실사화는 디즈니식 상술의 재탕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림웍스도 실사화를 통해서 살아남기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유니버셜을 비롯한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도 이런
이러한 재탕3탕 우려먹기 장사에 뛰어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들도 성공적인 IP가 있으니까. 요걸 갖고서 다른 회사들이 실사화로 성공하는 레퍼런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작하기도 쉽고 투자받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고 돈 벌기도 쉽고 이걸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할리우드에 불어오는 실사화의 바람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래곤 길들이기의 성공, 요거는 실사화가 디즈니의 전유물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새삼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라이너의 컬처 쇼크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화 리뷰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이너의 신간 인생영화 20일이 나왔습니다. 이 매블쇼 시네마지옥에서 추천했던 영화들을 모아서 저의 비평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아직도 사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인생영화 20일을 검색하세요. 이제는 교보문고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너 채널의 구독자라면, 잘 보고 계시다면 좋은 책 한 권 사서 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꼭 사주세요. 2권 사세요. 부탁드려요. 네, 드래곤 길들이기, 이건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좀 우려가 있었던 것과 달리 제가 북미에서 나온 기사를 봤는데 지난 13일에 개봉을 했거든요. 북미에서 역대 드래곤 길들이기 프랜차이즈에서 최고의 오프닝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북미는 물론이고 전 세계 81개국에서 1위다 뭐 이러면서 신나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나올 엘리오가 좀 위협적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아주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드래곤 길들이기가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많이 볼 것이다 라는 거는 예측됐던 일이었죠. 어쨌든 드래곤 길들이기의 성공의 요인은 곧 이 작품의 장점과 이어져요. 그 요인은 저는 셋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작을 충실하게 표현한 것, 둘은 좋은 배우들을 기용해서 안정적인 연기를 보인 것, 그리고 마지막 셋은요, 모든 논란에서 영리하게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는 완전히 같습니다. 주인공 히컵은 스토이크의 아들이죠. 스토이크는 이제 바이킹 마을의 족장님이고요. 그리고 히컵은 바이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맨손으로도 용을 때려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데 걔는 몸이 너무 깡마르고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고 뭐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인데 영화가 시작할 때 바로 용들이 쳐들어왔죠. 이 지역은 드래곤들이 사는 둥지 근처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로 쳐들어와요. 바이킹들 마을로 쳐들어와서 양 같은 거를 막 뺏어갑니다. 약탈해 가는 거죠, 용들이. 그래서 항상 용들이랑 싸우는데 그때 히컵도 뭔가 해보겠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더블 배럴 그물총. 그러니까 얘가 손재주가 좋거든요. 손재주가 좋아서 대장장이 제자로 들어가고 뭐 그러는데 그 그물총을 가지고 이제 싸우겠다고 나간 거예요. 주변에서는 야 넌 들어가 있어. 야 너는 나오지 마. 너 무슨 사고 치려 그래. 막 이러는데 나왔습니다. 나와서 밤하늘을 봤는데 하필이면 그날은 전설적인 드래곤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가장 위험하고 정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보기만 하면 다 죽어버린다는 그 나이트 퓨리가 참전한 그런 날이었어요. 나이트 퓨리를 우연히 밤하늘을 보다가 뭔가 지나가서 쐈는데 그게 나이트 퓨리에게 맞았습니다. 그거를 히컵이 보고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격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라고 했지만 네, 다 아시다시피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아버지도 야 너 헛소리 하지 말고 들어와 임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날에 히컵이 나이트 퓨리가 추락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이트 퓨리가 잡혀있었죠. 잡혀있어서 칼을 딱 꺼내요. 왜냐면 죽이려고 꺼낸 거예요. 왜냐면 이 마을에서는 용을 죽여야만 진정한 전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이트 퓨리를 죽이면 그야말로 영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딱 꺼냈는데 거기서 나이트 퓨리의 눈을 보고 자신과 동질감을 느껴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물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 나이트 퓨리와 가까워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가까워지냐면 나이트 퓨리는 절벽 아래 호수 같은 데가 있는데 그 근처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꼬리 날개 한쪽이 잘라졌어요. 꼬리 날개 한쪽이 잘라져서 날지를 못해. 꼬리가 이렇게 방향을 조절해줘야 되는데 방향 조절이 안 되니까 날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컵이 매번 찾아가서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날개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손재주 좋다고 했잖아요. 꼬리 날개 만들어줘서 이름도 지어줍니다. 투슬리스라고. 투슬리스와 친해지는 그 과정에서 이 드래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 대드래곤 훈련 여기에서 두각을 발휘했고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침내 원정에서 돌아온 아버지에게도 기대를 받았지만 마지막 용을 죽이는 그 이벤트에서 사실은 드래곤들과 싸웠던 게 아니라 용들을 길들이고 있었다. 이게 좀 밝혀지게 되고요. 위기에 처한 히컵을 구하기 위해서 투슬리스가 날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투슬리스가 잡히게 되고요. 투슬리스를 잡았으니까 스토이크는 이제 레드데스 둥지를 자기가 정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규모 원정대를 이끌고 가고, 히컵이랑 아스트리드 친구들은 같이 모여서 투슬리스를 구하기 위해서 용을 타고 날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각자의 드래곤에 탑승해서 레드데스와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달고 있는 이야기죠. 제가 앞부분에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원작을 굉장히 충실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는 그 줄거리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품의 실사는 거의 완벽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작을 존중하고 원작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부분이 저는 좋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게임을 영화화할 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게임 원작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스토리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 건드려서 뭔가 재미없는 이상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드래곤 길들이기는 원작을 정말 존중했다. 그리고 원작 자체도 되게 좋았고요. 자신에게 확신이 없었던 소년과 그 소년이 만난 새로운 생명체, 그리고 그 생명체와의 우정, 기성세대의 편견과 고정관념, 그것에 대한 의구심과 도전,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됐고요. 끝내 마지막 갈등이 다 봉합되고 승리의 여정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아주 잘 만든 영화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좋은 작품이에요. 좋은 점들은 굉장히 많은데 CG도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요즘 작품답게 좋은 CG고, 투슬리스가 원작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커졌는데 여전히 충분히 귀엽고요. 다른 드래곤들, 주변에 나오는 다른 배우들 굉장히 잔망스럽고 저는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피쉬레그라든지 스노트, 터프넛하고 러프넛은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피쉬레그나 스노트가 해당이 되는데, 스노트는 또 배우도 잘생긴 배우를 써가지고 좀 약간 매력이 좀 더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고, 피쉬레그는 원작보다도 더 푸근해진, 좀 더 귀여워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이 지니고 있는 이런 분위기, 신비로운 느낌, 가슴 설레는 모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주연 배우의 연기, 캐스팅 이런 것도 대단히 좋은데요. 일단 히컵과 아스트리드를 맡은 두 배우, 이 배우들은 진짜 원작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이슨 템즈라는 배우는 굉장히 히컵스러운 어떤 허약함, 병양미 이런 게 있고, 거기서 뭔가 모를 너드미가 풍겨요. 뭔가 모를 너드,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제시 아이젠버그 같은 외모를 갖고 있는데 하는 짓은 어떤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아스트리드 역할을 맡은 배우는 이제 니코 파커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굉장히 개성이 있고요. 매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성이 약간 어느 쪽이냐면 안젤리나 졸리의 어린 시절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약간 키가 작은 젠다야 콜먼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인상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그나 재밌는 부분들도 되게 잘 살렸어요. 그러니까 피쉬레그가 그 미트러그인가요? 미트러그라는 그 뚱뚱한 요 용을 타고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막 엎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익살스럽게 표현을 한다든지, 혹은 몇몇 장면들의 연출이 좋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길들이기는 좋은 영화다. 그러나 이번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PC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PC라고 하면 너무 많이 당해서 PC 그러면 진저리부터 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댓글에서 보면은 PC가 좋다고요? 님 제정신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대 정신도 변해갑니다. 지금 작금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원주의가 보편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고요. 그것은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원주의라든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드래곤 길들이기는 이런 변화, 이런 어떤 지금의 시대의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봅시다. 원작에는 바이킹만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북유럽 백인들의 이야기, 바이킹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모습도 바이킹이고요, 정체성도 바이킹이고, 역사도 바이킹, 신화도 바이킹, 하는 일도 다 바이킹이에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바이킹들 오딘 찾습니다. 토르 찾아요. 왜냐면 그게 바이킹이니까. 바이킹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동양인도 나오고 흑인도 나와요. 자, 인종을 바꿨습니다. 인종을 추가했습니다. PC적인 워싱을 시도를 한 거예요. 원작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들이 나오고, 북유럽 바이킹이 아이덴티티인데 어떻게 동양인과 흑인이 나오느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게 불편하신가요? 아마 제가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불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그리고 제가 주변의 대부분의 분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불편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디즈니가 하는 PC는 불편한데 드림웍스의 드래곤 길들이기에서 하는 PC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 용을 잡기 위해서 전 세계의 강력한 부족들이 모두 합심해서 여기에 모였다는 식으로 설정을 수정했습니다. 바이킹은 바이킹이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다를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자들, 그 여러 부족들이 너도 나도 용과 싸우기 위해서, 그 위대한 전사로서의 승리를 위해서 바로 여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인종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드래곤 길들이기에서 보여주는 최소한의 설명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디즈니와 차이가 나요. 왜냐? 드래곤 길들이기는 일단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동양인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흑인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겠네. 백인이라 그래도 좀 다른 백인들도 섞여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디즈니는 어떤 태도냐? 디즈니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디즈니의 태도는 어떤 거냐면, 봐봐요. 인어공주가 왜 흑인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디즈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어공주가 흑인이면 안 되는 이유는 뭔데? 너희들은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너희들의 그 고정관념을 버려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조적인 태도, 정말 반감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태도죠. 이게 어떤 인어공주의 문제입니다. 인어공주가 흑인이면 왜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드래곤 길들이기는 사실 어떤 영화보다도 여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스트리드가요, 원작과 많이 달라요. 아스트리드를 분한 아까 말씀드린 니코라는 배우는 흑인과 백인의 혼혈입니다. 정체성으로 보면은 흑인이라고 제가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작 아스트리드는 어떠냐? 원작의 아스트리드는 금발에 벽안, 파란 눈이었어요. 금발에 푸른 눈. 이번 배우는 당연히 흑인이고 검은 머리입니다. 원작의 금발 긴 생머리가 아니고요, 레게 머리예요. 드레드록스입니다. 흑인의 레게 풍머리.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할리 베일리죠. 그녀와 같아요. 인어공주 에리엘은, 원래 원작의 에리엘은 붉은 진저 머리에 하얀 피부였죠. 그럼 그걸 검은 피부의 흑인이 드레드록스를 했어요. 근데도 아스트리드는 에리얼하고 완전 다른 대접을 받고 있어요. 니코 파커랑 할리 베일리가 받는 대접이 전혀 다르다고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설명 때문입니다. 드레드 헤어 할 수 있어요. 아스트리드는. 왜냐? 가족이 있잖아요. 부족이 있잖아요. 같이 사는 부족. 그 부족은 드레드 헤어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리얼에게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었어요. 왜냐? 에리얼은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인어공주고요. 인간을 동경하는 이유가 인간 세상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간들만 하는 드레드록스를 바다에 사는 인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 머리를. 아무런 답도 내놓을 수 없어요. 디즈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디즈니가 욕을 먹는 부분이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여성 액션을 정말 최고로 멋지게 선보입니다. 원작에서는 히컵이 리더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리드했고 그는 리더였죠. 하지만 이번 실사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히컵이 아스트리드한테 리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리더십을 부탁하고 리더의 자리와 권력을 여성에게 이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는 그 누구도 그 장면이 불편하거나 화가 나거나 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저는 PC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이유인데, 디즈니가 생각하는, 혹은 몇몇 과도한 PC론자들이 생각하는 일반 관객, 상상하는 어떤 PC를 비판하는 관객들, 남성 관객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 장면을 보면은 막 입에 거품 막 물고 막 발광을 하면서 감히 위대한 남성의 권력을 여성 따위에게 이양하다니, 이런 더러운 PC, 이렇게 발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그냥 디즈니가 상상하는 그 상상 속의 악당일 뿐이에요. 현실에는 그런 사람들은
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장면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남성과 여성의 문제 아니거든요. 설명이 되거든요. 납득이 됩니다. 애초에 아스트리드는 강했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고요.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어요. 히컵은 아니었죠. 투슬리스랑 함께 지내고 있지만 그거 하나로 리더가 되기에는 히컵이 쌓아놓은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히컵은 아스트리드에게 리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스트리드는 아주 훌륭하게 여성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서사가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문제 삼을 이유가 없어요. 뭐 이상하지 않은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철저하게 아스트리드를 강조했습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뿐만 아니라 동료 구하는 장면, 여기서도 레드데스의 입에 달려들어서 이빨을 다 깨부수면서 막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분전하는 장면인데 이게 원작에는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리드에게 이 작품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인상적인 액션을 할애했고, 아스트리드는 그걸 해냈고 동료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대활약을 펼쳤죠. 원작에 없었던 장면까지 집어넣으면서 아스트리드를 띄워주었지만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설명이 되니까. 이미 아스트리드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설명했고,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 혼자서 막 훈련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보여줬어요. 그런 아스트리드가 이제 마침내 활약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딴지를 걸겠냐고요. 오히려 야, 드디어 보여주는구나, 솜씨를 발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동을 받겠죠. 저는 바로 이런 것이 여성 캐릭터를 제대로 표현하고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된 아스트리드, 이 아스트리드는 원작에서 구경꾼처럼 보였던 거에서 이제는 히컵의 동료이면서 바이킹의 리더가 됐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멋진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바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비록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판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리메이크입니다.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 재해석에 게을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래곤 길들이기가 비판을 받는다면 저는 재해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석을 많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원작의 아류라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디즈니의 다른 좋은 작품들에 미치지 못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런 PC의 표현,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말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디즈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련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가 이걸 배우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디즈니의 앞날에는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네,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화는 좋았습니다. 저는 다음 실사화가 기대될 정도로 아주 잘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사화에서 수작이라고 할 만합니다. 제가 평점을 준다면 저는 10점 만점에 6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7점을 주기에는 주저되는 게, 원작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재해석을 하거나 혹은 더 메시지의 힘을 더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리드에 대한 표현만큼 작품 전체의 어떤 구조라든지 의미,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했다면 아마 역대 최고의 실사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드래곤 길들이기 리뷰였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영화 20일 교보문고에서도 마침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도 꼭 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